이노스케의 얼굴을 보고 어디선가 만났었는지 묻는 도우마. 그러나 이노스케는 도우마를 전혀 몰랐고 오히려 그가 전에 만난 적 있다고 느끼고 있는 것은 시노부 쪽이었습니다. 이노스케가 부정하자 도우마는 자신의 머리에 손가락을 넣어 뇌를 휘적거렸고 15년 전에 있었던 기억을 끄집어냈습니다. 과거 17에서 18 정도 되는 소녀가 남편의 폭력과 시모의 괴롭힘을 피해 갓난아이를 안고 도우마의 사원으로 찾아왔는데 도우마의 근락교는 불쌍한 사람들을 보호해주고 있었기에 부모 형제가 없어 의지할 곳 없는 그녀를 거두어 주었습니다. 후에 그녀의 남편과 시모가 사원에 쳐들어왔는데 도우마는 시끄럽다며 두 사람을 죽인 뒤 산에 갖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얼굴은 처음 봤을 때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부어 있었으나 치료했더니 원래대로 돌아왔는데 그녀의 얼굴은 지금의 이노스케와 똑같은 얼굴, 즉 그녀는 이노스케의 친모라는 것이었죠. 그러나 이노스케는 자신을 키워준 건 멧돼지라고 엄마는 없다고 부정했습니다. 흥분한 이노스케는 멧돼지 탈을 되찾기 위해 공격했으나 도우마는 단조로운 그의 공격을 쉽게 받아쳤고 이어서 혈기술을 사용합니다. 그때 카나오가 재빠르게 뛰어들어 이노스케를 구해냈죠. 카나오는 괜찮은지 물으며 이노스케를 진정시키고자 했고 도우마는 하던 말을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사실 도우마는 마음씨 고운 사람이 옆에 있으면 기분이 좋다는 이유로 이노스케의 엄마를 잡아먹지 않고 곁에 두었는데 그가 기억하는 이노스케의 엄마 코토아는 머리는 좋지 않았으나 아름답고 노래를 잘한다고 회상했죠. 코토아는 종종 이노스케를 안고 약주하는 노래를 부르곤 했습니다. 그 노래엔 새끼손가락 고이 걸고 지켜주겠다 약속하는 가사가 있었고 아버지가 없이 자라게 될 이노스케에 대한 미안함과 애정이 담긴 노래였습니다. 이에 이노스케는 도우마의 말을 듣고 과거의 기억을 차츰 떠올리기 시작합니다. 전에 만난 적 있는 것 같은 사람이 시노부라고 느꼈던 것의 진실은 친모가 자신에게 자장가를 불러준 기억이 얼핏 남아있었기 때문이었죠. 도우마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는 코토아가 수명이 닿을 때까지 잡아먹지 않을 생각이었으나 이노스케처럼 머리는 둔해도 감각이 예리했던 코토아는 도우마가 신자들을 잡아먹는 것을 보게 되자 그에게 욕을 한 뒤 사원을 뛰쳐나갔습니다. 코토아는 이노스케를 안고 산속을 뛰어가며 자신이 바보라서 항상 실패하고 안 좋은 쪽으로만 가버리는 것에 이노스케에게 미안하다고 연거푸 사과했죠. 하지만 곧 코토아는 길을 잃고 벼랑 끝에 내몰리게 되고 그녀는 최소한 이노스케만이라도 살리려고 했는데 그 방법은 이노스케를 벼랑 밑으로 떨어뜨리는 것이었습니다. ごめんね伊之助お前だけは生き延びて伊之助 코토아는 울며 사과한 뒤 이노스케를 벼랑 밑으로 떨어뜨렸고 이후 쫓아온 도우마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도우마는 살 수 있을 리가 없는데 아이를 벼랑에서 떨어뜨린 코토아가 끝까지 머리가 나빴다고 말했으나 이노스케는 운 좋게 강물에 떨어져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노스케가 친모와 떨어지게 된 이유. 이노스케가 자신은 엄마가 없다고 생각하고 멧돼지에게 길러지게 된 그날의 진실이었죠. 도우마는 코토아의 인생이 불행했다며 아무 의미도 없는 인생이었다고 단정지었습니다. 그러나 이노스케는 자신을 품에 소중히 안아주었던, 자신을 안고 행복해했던 코토아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동료와 어머니를 죽인 원수가 눈앞에 있는 상황. 이노스케는 분노했고 도우마에게 말합니다. 내 놈에겐 지옥을 보여주겠다고. 도우마는 이노스케가 멧돼지 밑에서 자랐음에도 용케 사람의 말을 알고 있다고 말했으나 이노스케가 말한 지옥은 잘못 배운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이 세상엔 천국도 지옥도 존재하지 않고 그런 건 그저 인간에 의한 공상, 지어낸 이야기라고 말했는데 그 이유는 바르고 선량한 사람보다 오히려 악인이 더 잘 살고 있는 현실이기에 악인이 현실에선 천벌을 받지 않으니 최소한 사후에 벌을 받게 된다고 위안 삼기 위해 지옥이란 것을 만들어냈다는 것이었죠. 즉 현실은 악인이 더 잘 사니까 보통의 사람들이 정신승리하기 위해 지옥이란 것을 만들어냈다는 것. 도우마는 인간이란 존재는 불쌍하다고 평했습니다. 이에 격분한 이노스케가 지옥이 없으면 자신이 만들어주겠다고 소리친 뒤 내 모친이 불행했던 것처럼 말하지 말라고 말하며 도우마에게 달려듭니다. 도우마는 얼어붙은 구름을 사용했으나 이노스케는 짐승의 호흡 제10엄니 원전 선화를 사용하며 냉기를 날려버렸고 그때 카나오가 도우마의 뒤를 노렸지만 통하지 않았습니다. 이노스케가 또다시 달려들었으나 도우마는 아카제의 공략을 메꾸기 위해 움직여야 했고 자신 대신에 이들과 싸우게 될 얼음 인형을 만들어냅니다.
이노스케는 이 자그마한 인형을 보고 비웃었지만 이 인형은 도우마와 맞먹는 위력으로 혈기술을 쓸 수 있었죠. 도우마는 이노스케가 예리한 피부 감각으로 한 발 먼저 냉기를 감지하고 피하는 것에 이제껏 만나본 적 없는 공격이라고 생각하며 향후 자신의 싸움에 활용하기 위해 쓸만한 기술을 모두 끄집어내게 한 뒤 죽이고자 했습니다. 도우마가 상현에 일하는 자리까지 빠르게 오를 수 있었던 이유는 이런 정보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카나오와 이노스케는 얼음인형 상대로 밀리기 시작했고 마침 도우마는 무한성에 들어온 비살대를 제거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을 떠올립니다. 그것은 얼음인형을 5 정도 더 만들어내는 것이었죠. 도우마와 같은 위력의 혈기술을 사용하는 분신이 5이나 있다면 비살대는 순식간에 전멸할 것이었습니다. 이노스케는 도우마가 얼음인형을 만들어낸 뒤 떠나는 모습을 보며 원수를 눈앞에서 놓친다는 생각에 조급해졌고 눈앞의 상황에 집중하지 못해 상처입게 됩니다. 그러나 카나오는 이노스케에게 조급해하지 말고 진정하라며 앞으로 좀만 더 버티라고 말했는데 도우마는 그녀의 말에 순간 위화감을 느꼈으나 곧 안심하고 문을 여는 순간 도우마의 얼굴은 녹아 흘러내리기 시작했고 이게 어떻게 된 까닭인지 모를 도우마는 휘청거리며 쓰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순간 도우마는 시노부의 모습을 떠올리게 되죠. 과연 이게 어찌된 영문인지 다음화에서 계속됩니다. 이번 화의 주요 내용 2가지를 뽑자면 이노스케의 과거와 도우마를 통한 현 시대의 비판이라고 볼 수 있는데 먼저 도우마가 말하는 현실 속에선 바르고 선량하게 살고 있는 인간이 부조리한 꼴을 당하고 오히려 악인이 활개치고 단물을 쪽쪽 빨아먹고 있다는 대사. 작가가 귀멸의 칼날을 통해 여러가지 풍자도 하고 비판도 하고 있지만 이건 매번 등장하는 공통된 현 시대의 비판입니다. 케이조가 그렇듯 작가는 항상 선량하게 사는 사람이 결국 비극적인 일을 당하는 모습과 이에 대한 대사들을 그려내고 있죠. 이를 통해 작가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어떤지, 어떤 마음으로 프랑스 대통령이 보고 싶다고 했는데도 거절하고 어떠한 모습도 드러내지 않고 잠적하며 사는지 대강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작가가 왜 귀멸의 칼날 더 안 그리고 은퇴하냐, 작품에 애정이 없냐 등등 종종 그런 글들을 보고는 하는데 아까 말했던 것을 저는 느꼈기 때문인지 작가가 귀멸의 칼날 이후 고향으로 돌아가 생활하고 있는 것에 그렇게 뭐라고 하고 싶은 마음이 없더라고요. 후에 러브코미디 만화를 해보고 싶다고 하니 언제가 되었든 복귀해주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다음으로 이노스케의 과거에서 나타난 코토아라는 캐릭터. 머리는 나쁘지만 아이를 마음으로 사랑으로 키우겠다는 어머니의 모습이죠. 사실 이게 감동을 깨는 것 같아서 할까 말까 굉장히 고민했는데 이미 전에 했던 요약 리뷰를 통해 감동은 줬잖아요. 작가가 어떻게 이런 캐릭터를 알고 그려냈는지 뭐 얘기하자면 현실에서도 볼 수 있는 유형인데 아이를 키우는 것은 사랑만 가지고는 힘든 법이죠. 말하니까 이노스케가 벼랑에서 떨어져도 물에 빠져 살 수 있었고 멧돼지에게 길러지게 되었지만 도우마의 말이 팩트입니다. 사실상 코토아는 머리가 나쁜 것이고 어미손에 이노스케는 죽게 된 것이죠. 저는 이를 통해 아무것도 준비된 건 없고 더욱이 무지한 부모 밑에서 자라는 아이는 얼마나 고통받게 되는지를 작가는 나타내고자 했던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귀멸의 칼날은 등장인물들이 불행을 겪은 뒤 권선징악을 이루는 스토리지만 작가는 등장인물의 불행을 통해서 사회를 비판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작가는 그것을 스토리로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경험을 통해서든 어떤 경로를 통해 알고 있는 것이겠죠. 사실 이런 비판하는 내용의 대사들이 상황과는 조금 부자연스러워 보일 때가 있는데 그것이 오히려 작가가 말하고 있는 부분을 눈치채게 해주는 포인트가 되죠. 자, 그래서 이번 리뷰는 여기까지.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